네, 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특히 발리 지역의 국제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학교를 살펴보기 전에 보통 우리가 내셔널 학교라고 하는 게 있고 인터내셔널, 그리고 그 사이에 내셔널 플러스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게요. 내셔널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정해놓은 정규 교육 과정,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정해놓은 커리큘럼을 따르는 학교를 내셔널이라고 하고요. 내셔널 플러스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정해놓은 커리큘럼 플러스 인터내셔널 커리큘럼, 예를 들어 IB 과정이라든지 또는 캠브리지 인터내셔널 같은 그런 과정을 이제 혼합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게 이제 내셔널 플러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은 인터내셔널 커리큘럼으로만 가르치는 학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외국인 입장에서는 내셔널 플러스 아니면 인터내셔널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비교를 하자면 일단 커리큘럼이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가 좀 달라요. 내셔널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어 플러스 영어로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전달하는 교육 과정을 영어 또는 인도네시아어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영어로만 수업을 하고 대신 외국어로서 인도네시아어라든지 그리고 프랑스어 또는 중국 만다린어, 이런 외국어 수업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대신 가르치려면 어떤 언어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영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셔널 플러스를 선택하든 인터내셔널을 선택하든 이제 교육 과정의 차이, 그리고 학습을 하는 전달 언어의 차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자면 선생님들이 좀 구성이 달라요. 내셔널 플러스 같은 경우는 현지인 선생님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현지인 선생님 중에 인도네시아어랑 영어를 하는 선생님, 그리고 인터내셔널은 주로 외국인 선생님이고 영어를 하고 보조 강사로서 로컬 선생님, 인도네시아 선생님이 있다. 이 정도 차이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발리에 도대체 어떤 국제학교들이 있고 또는 유치원은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유치원은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국제학교만 위주로 말씀드릴 거니까 국제학교는 제가 요거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화면 보이시죠? 여기 화면에서 지도가 있는데 이게 발리 지도거든요. 발리 지도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대표적인 학교들을 소개해 놨는데 여기 맨 밑에서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밑에 누사두와 짐바란 지역에는 국제학교라고 하면 여기 하나가 있어요. AISB, 아시안 인터내셔널 스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학교가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인터내셔널 스쿨이고 왼쪽은 따만라마라고 해서 내셔널 플러스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아시안 인터내셔널이 있고 제일 위쪽에 여기 보면 따만라마라고 보이시죠? 요거 학교랑 아시안 인터내셔널 요거랑 같은 재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따만라마 스쿨은 내셔널 플러스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디아미카라고 이제 국제학교가 있고요. 디아미카 밑으로 내려오면 BIS. 예전에는 발리 인터내셔널 스쿨이었는데 지금은 발리 아일랜드 스쿨로 바뀌었죠. 그리고 거기서 옆으로 가면 간디 메모리얼 인터내셔널 스쿨. 사실 정확하게는 간디 메모리얼 인터내셔널 스쿨이 조금 더 위쪽에 있고 그 아래쪽이 BIS입니다. 그래서 발리 아일랜드 스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거의 인근이에요. 산후르 인디펜던트 스쿨이 있고요. 그리고 도레미 스쿨이 있는데 도레미 스쿨은 내셔널 플러스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덴파사르 산후르 인근에 있는 학교가 여기 5개다. 대표적인 학교 디아미카, BIS, SIS, GMIS, 도레미, 이 정도 학교가 있고, 그리고 여기 꾸따 쪽에 보면 JB 스쿨이 있습니다. JB 스쿨,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도 많이 다니는데 여기도 내셔널 플러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내셔널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미냑 쪽으로 가보시면 스미냑에 지금 AIS
Australian International School, 예, 호주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있으면 여기 이만 본절이라고 JB 스쿨 근처로 이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또 근처에 뭐가 있냐면 선라이즈 인터내셔널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SLK, 예, 스콜라 른따라 까시인가요? 예, 요 스콜라 SLK 국제학교가 있고, 그리고 SLK 국제학교에서 조금 더 왼쪽, 예, 따나로 쪽으로 가시면, 예, 따나로 쪽이라기보다는 예, 여기가 판타이 브라 쪽으로 가시면 짱구 커뮤니티 스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짱구 커뮤니티가 있고요. 그리고 요 인천에 몬테소리가 있는데 지금도 이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스민역 짱구 쪽으로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돼서. 아무튼 예전에 이쪽에 이제 몬테소리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없는 학교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그린스쿨이잖아요. 그린스쿨이 보통 우붓 그린스쿨이라고 부르시는데 사실 우붓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린스쿨은. 그래서 제가 구글 지도로, 여긴 없어서 구글 지도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 지도 보시면, 자, 이게 발리예요. 발리인데 여기 그린스쿨 제가 찍어 놨거든요. 예, 그린스쿨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대부분의 학교는 여기 밑에 부분에 덴파사르 지역이나 여기 스미냑 지역 또는 여기 누사두아 짐바란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그린스쿨은 아주 위쪽에 있죠. 예, 근데 사람들이 보통 우붓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붓은, 예, 우붓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몽키 포레스트 그리고 빠사로 우붓이잖아요. 우붓시장. 예, 우붓시장이랑 몽키 포레스트는 이쪽이에요. 상당히 위쪽이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린스쿨이 지명상으로도 주소를 찍어보면요. 여기는 우붓 지역이 아닙니다. 지명도 바둥군이거든요. 바둥군 소속이기 때문에 사실 왜 우붓 그린스쿨이라고 부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는 사람이 살만한 동네가 조금 없어요. 애매해요. 그래서 우붓 지역에 사시면서 통학을 하거나, 우붓에 여기 보시면 플랑이 스쿨도 있거든요. 플랑이 스쿨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보내는 학교인데 여기에서 통학을 하시거나 또는 저기 덴파사르 지역에서 사시면서 그린스쿨로 통학하거나 또는 여기 스미냑 짱구 지역, 이쪽 우따라 북구따 지역에서 여기 통학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간혹 그린스쿨에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 안에서 애들이 머물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린스쿨이 실제는 우붓 지역이랑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스쿨 위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질문하시는 게 학비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제학교 학비가 도대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학비 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네, 국제학교 학비 제가 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제일 처음에 보면 조금 작게 보여드릴게요. 자, 네, 먼저 여기 간디 스쿨피 보시면 여기 이 admission fee라고 있잖아요. one time only, 한 번만 내시면 된다는 뜻이고 non-refundable, 예, 환불이 안 되죠. 예, 이거는 뭐냐면 입학하실 때 한 번만 내시면 12학년 끝날 때까지 안 내셔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학년 입학을 하면 그레이드 1이잖아요. 6,800만 루피아를 내시면 12학년까지 이 금액이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1년, 2년만 우리 애를 보내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6,800만 루피아를 내시면 1, 2년 다니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admission fee 해서 paid per year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년 단위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학년 입학이면 최초에 700만 루피아 한 번만 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다음 2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750만 루피아 또 한 번 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내시면 되는 게 요 admission fee per year입니다. 매년 내는 거. 그리고 또 내셔야 되는 게 이 enrollment fee. 예, 요것도 이제 일종의 등록비인데요. 요것도 한 번만 내시면 되고 non-refundable, 예, 환불 불가합니다. 그래서 700만 루피아, 언제 입학하시든 700만 루피아 1회 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security deposit. 자, 이것도 700만 루피아 1회 내시는 거고요. 요거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refundable 돼 있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registration fee non-refundabl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 유치원 과정에는 내는 돈이 없고요. 1학년 초등 과정 입학할 때 700만 루피 한 번 내는 거고요. 그리고 6학년 중등 과정 올라갈 때 또 한 번 내고요. 그리고 9학년 올라갈 때 또 한 번 내고 11학년 올라갈 때 또 한 번 내고 이렇게 학년 올라갈 때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올라갈 때 내시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IT Development Fee 돼 있죠? 요 500만 루피아예요. 요거는 매년 내시는 겁니다. 환불 불가고요. 이건 어떤 비용이냐면 뭐 학교의 시설물 사용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스쿨 피라고 돼 있죠. 스쿨 피도 non-refundable, 환불 불가죠. 한번 내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 1년에 1학년 같은 경우는 6천만 루피아. 예.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은 다 6천만 루피아예요. 매년. 그리고 중학교 과정은 6,800만 루피아. 그다음 첫 번째 고등 과정은 7,600. 그다음 11학년, 12학년은 8,600만 루피아. 예,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형제가 있다 그러면 형제 할인이 가능해요. 아, 여기 있네요. 시블링 디스카운트. 10% 디스카운트네요. 만약에 자녀가 2명이면 둘째 자녀의 학교 스쿨피에서 10% 디스카운트가 되고요. 만약에 세 번째 자녀가 또 있으면 20%, 네 번째 자녀면 30% 이런 식으로 할인이 되는 걸로 적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국제학교 도대체 어디가 좋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국제학교 어디가 좋은지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각자 부모마다 원하는 교육 방식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애들이 잘 적응하는 스타일이 있고 적응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직접 학교를 가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어떤 학교가 더 좋으니까 이 학교로 보내야겠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비싸면 비쌀수록 시설은 좋겠죠. 교육의 퀄리티도 더 높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학교가 내 아이한테 맞는 학교다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느 국제학교가 더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국제학교 보내려면 도대체 어떤 비자를 받고 들어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인 자녀들이 국제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끼타스라는 비자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스폰서가 돼서 학생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학생 끼타스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부모 같은 경우는 비자를 별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나 다른 국가처럼 가디언 비자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학교에서 비자를 받는다고 해도 부모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따로 비자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끼타스를 받거나 사회문화 비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별도로 사회문화 비자나 끼타스 비자 받는 방법은 제가 여기 띄워 놓을 테니까 여기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요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국제학교 입학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 또는 입학할 때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입학하는 절차는 대부분 학교가 비슷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학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테스트가 필요한 학교는 테스트를 받고요. 테스트 후에 학년이 결정이 되면 입학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입학 서류는 학교별로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한국에서 준비해 오셔야 될 서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영문 재학증명서, 기존에 한국에서 다니고 있던 학교의 영문 재학증명서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문 생활기록부, 뭐 성적증명서도 마찬가지고요. 생활기록부 및 성적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학교별로 영문 전출증명서를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간혹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외국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영문 전출증명서를 이렇게 바로 떼주는 학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쪽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준비하셔야 될 게 영문 건강증명서인데 영문 건강증명서만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요거까지 요구하는 학교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방접종을 어떤 걸 맞았는지 그래서 이 맞은 접종 종류가 학교 입학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데가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증명서를 떼와야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 들어오셔갖고 해당 지정병원에 가셔갖고 건강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부모님 여권, 그 다음 그 자녀 여권, 학생의 여권, 또는 그리고 끼따스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명사진 정도 챙겨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게 이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고, 물론 학교별로 추가적으로 이거 외에 요구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원하시는 학교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학교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7번째로 국제학교 입학 후에 방과후 활동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학교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방과후 활동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뭐 체육 활동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영어 수업이나 뭐 수학 수업 이런 거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전부 다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시고 개인적으로 선생님을 구하시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알선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여러 학생들이 다 모여서 방과후 활동하는 것은 주로 체육 수업이고요. 또는 예체능 수업, 그 외에 학업적인 부분, 수학이나 영어나 뭐 인도네시아어나 이런 거는 따로 개인 과외를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학원에 가셔갖고 별도의 수업을 받는다, 이렇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많이 하시는 질문이 간단하게 제가 보면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국제학교 어딥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국제학교는 거의 없어요. 어느 학교는 한국 사람은 다 있는데 학년별로 한국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학교가 좋다고 생각이 되면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학교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에 맞는 학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게 나는 싫다, 그러신 분들은 한국 학생이 없는 학교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 국제학교나 유치원, 국제학교에 부속된 유치원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입학 시기가 뭐 꼭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수시로 들어가도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1학기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반대죠. 그리고 2학기가 1월에 시작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8월이나 1월에 입학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 전에 한두 달 전에 준비하셔갖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물론 중간에 학기 중간에도 들어가실 수는 있어요. 학교랑 얘기만 되면 들어가셔도 되는데, 이제 아이가 잘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중간에 들어간다고 해서 학비를 깎아주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풀 페이먼트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학기 비용 또는 1년치 비용을 다 내시고 중간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거 감안하셔갖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학교를 등록을 하게 되면 집이랑 차를 뭐 렌트를 하시든 직접 구매를 하시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올려놨잖아요, 유튜브에. 집 렌트하는 방법, 그리고 차량 구매하는 방법,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자녀가 국제학교를 다니는 동안 부모도 뭐 영어나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고 싶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학원이 많으니까요. 여기 영어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셔도 되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학원도 있고, 그리고 우다야나 국립대학에서 운영하는 비파 과정이 있어요. 비파 과정이라는 뜻이 외국인을 위한 인도네시아어 인텐시브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아이 혼자 발리로 보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홈스테이는 가능한가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이 혼자 유학을 보내는 건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아이만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국인이나 외국인이 운영하는 홈스테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상황이나 비용이나 이런 거 잘 고려하셔갖고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큰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과연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제학교로 전학을 와도 될지,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가는 게 나을지,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이가 공부에 대한 좀 의지가 있어서 조금 늦었더라도 국제학교에 와서 영어를 배우고
외국 대학이나 우리나라 대학 또는 여기 인도네시아 현지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조금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생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구해야 되는데 거주지별로 렌트 비용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거주지별 렌트 비용은 사실은 집의 퀄리티나 지역에 따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요거만 따로 뽑아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꼭 잘해야만 국제학교 입학 가능하냐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초등학교 수준 정도면 영어 못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정도 나이면 적응 기간은 조금 필요하지만 적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오셔갖고 영어 인텐시브 코스를 조금 추가적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방과 후에 조금 보충 영어 레슨을 한다든지 학원을 보내주시면 충분히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중학교 이후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추가적인 레슨을 하시는 게 애들 학업 따라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꼭 잘해야만 되는 건 아니다. 근데 학년이 높으면 추가적으로 영어 수업을 병행을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질문이랑 비슷한데 시험을 꼭 봐야만 국제학교 입학할 수 있냐? 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시험을 꼭 봐야 되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에 따라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는 경우도 있고 중학교 이상부터는 시험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학교별, 학년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끝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여기 국제학교에서 공부했던 거를 학력 인정을 어떻게 받냐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발리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고 사정이 바뀌어서 한국으로 전학을 가야 될 경우에는 학력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받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학력 인정을 해주는 인도네시아의 국제학교는 딱 한 군데 자카르타 한인국제학교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정한 커리큘럼을 따르는 국제학교는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그 외의 국제학교는 우리나라 커리큘럼이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국제학교 다녔던 재학증명서를 떼신 다음에 우리나라 대사관 영사과에 보내셔갖고 영사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사 확인의 의미는 이 교육기관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인증한 정식 교육기관이다 라는 걸 인증을 받으시고 그거를 우리나라 가져가셔갖고 해당 학교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바로 그 학력 인증을 해주면 나이에 맞게 다음 학년으로 입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전학이 되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력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검정고시를 보시고 이제 입학을 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관할 교육청마다 조례나 부칙 같은 게 다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아예 안 보고 들어가는 학교, 그냥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온 재학증명서만으로도 입학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고시를 봐야만 입학이 되는 학교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학을 요하시는 학교에 직접 문의하셔갖고 전학 과정에 필요한 서류가 뭔지 요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리 국제학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제가 하나하나 답을 드렸습니다. 제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ampai jumpa lagi.